우선 언론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금년 한 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년 주요 업무 계획과 관련해서 신년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오늘은 2024년 주요 성과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7월은 시민 여러분의 기대 속에 출발한 민선 8기 시작의 해였고, 2023년 민선 8기의 본격적인 해를 지나 작년 2024년은 민선 8기 도약의 해였습니다. 올해 2025년은 담대한 도전의 성숙한 마무리와 창대한 미래를 바라본 재정비를 위한 민선 8기 완성의 해가 될 것입니다. 2024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느 때보다 도시의 위상을 드높여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대전시대를 열어왔습니다. 도시 브랜드 평판 지수가 17개 시도 중 5개월 1위에 올랐고 85개 도시 중에는 2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93년 대전 엑스포 이래 200만 명 가까운 단일 행사 최대 방문객이 찾은 영시축제와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30년 만에 가족으로 돌아온 꿈씨 패밀리가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긴 협상 끝에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총사업비 조정을 완료하였고 3, 4, 5호선의 노선안도 확정하였습니다. 중천동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기획디자인을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참여하여 선정했고 대전의 최상의 미래 전략인 2048 그랜드 플랜을 수립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성과들이 대전의 도시 의상을 전국적인 수준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직접 체감하는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에서 대전이 5개월 전국 1위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여름휴가 만족도에서는 만년 최하위였던 대전이 최초로 전국 10위권에 진입하였고 특히 물가, 상도위, 청결 위생 항목에서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28년 넘게 시민의 수건이었던 도시철도 2호선이 드디어 착공하였고 지지부진했던 유성복합터미널도 14년 만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교통 혼잡 구간인 사종교 한밭대교 도로 개설도 18년 만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폭우로 피해를 입은 유등교는 신속하게 임시 교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오랜 수건사업의 해결과 시민 불편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시민 여러분들이 체감하고 있는 결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인류경제도시를 향한 대전의 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상장기업 수는 62개로 인천, 부산에 이어 광역시 세 번째이고 시가총액은 부산을 넘어 광역시 두 번째 규모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바이오 기업 기술 수출 실적이 6개사 7조 2,741억 원에 달하여 사상 최대의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독일의 세계적인 제약사인 머크가 4,300억 규모의 투자를 결정하여 바이오 프로세싱 생산센터 착공에 들어갔으며 코리아 휠 등 국내 유망기업 32개사 총 6,309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1,046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만들어냈습니다. 대덕특구 K 캔달스퀘어 등 신규 산업단지 5개소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고 지방정부 최초로 지역 창업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공공투자 전문기관인 대전투자금융을 설립하였습니다. 대전의 경제성장률이 3.6%로 인천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고 1인당 개인 소득도 서울, 울산에 이어 전국 3위에 올랐습니다. 안산 산단과 원촌 바이오 특화단지가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두 곳에 75개사 총 6조 8천억 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정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128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고 하기지구 산업단지도 타당성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상 유례없는 이런 여러 경제적 성과가 대전이 인류 경제도시가 되어가고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의 과학 수도로서 대한민국이 G2로 가는 기틀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지역 과학기술 혁신 역량 평가에서 전국 3위, 수도권을 제외하면 1위를 차지했고 연구개발 투자 실적 또한 비수도권 1위, 전국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놓을 대덕 양자 클러스터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대전만의 기술로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대전 인공위성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대전특구 재창조를 위한 K캔달 스퀘어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고 대덕특구를 고밀도로 개발할 수 있는 연구개발특구법 개정도 이끌어냈습니다. 대전은 과학기술 집약도 아시아 1위, 세계 7위이고 특허 출원 건수도 광역시 중 1위, 지식재산 진흥에서 광역시 중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국가 첨단 전략 산업 바이오 특화단지에 선정되었고 양자 컴퓨팅 양자 전환 스케일업 밸리로도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우주항공 규제 자유특구 후보특구로 선정되었으며 국방반도체 사업단을 개소하기도 했습니다. 명실공히 대전은 대한민국의 과학수도이자 대한민국 미래 전략산업의 요충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는 9.3건으로 증가율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했고 1000명당 출생아 수도 5.4명으로 늘어 전국 4위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살 사망률이 전국 4위에서 13위로 급락했고 고독사 증가율도 전국 2위에서 15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청년 부부에게 결혼장려금 1인당 250만 원씩을 지급을 시작했고 구암, 신탄진 등 대전형 청년두책을 공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작년에 우선 100억 원의 특별교공을 받았고 사회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대전은 청년 인구의 비율이 28.6%로 17개 시도 2위이고 평균 연령도 43.9세 3위로 아주 젊은 도시입니다.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 및 사망자 수도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 컨트롤타워인 대전 청년내일재단을 출범하였고 첨단 분야 혁신융합 대학사업과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공모에도 선정되었습니다. 통합건강복지 거점센터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고 이사동 유교전통의례관이 준공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대전은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학교 다니고 지역에 정착해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024년의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2025년은 국정 혼란은 물론 국제 정세와 경제 활동 등을 어느 때보다 시정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출생률과 인구의 감소, 그에 따른 초고령화와 잠재 성장률의 하락 등 사회 구조적 위기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만남에서 결혼, 출생, 보육, 교육에서 자립까지 시민의 전 생애를 책임지는 민생정책 강화와 민선 8기 비전으로 삼았던 인류 경제의 도시의 완성을 통해 위기의 악순환을 기회의 선순환으로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는 미래, 민생, 공간, 문화의 4가지 큰 틀 안에서 각각 3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주요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는 전략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라는 뚜렷한 방향을 가지고 미래 전략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먼저 35년 전 한 뿌리였던 대전과 충남이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 속도감 있는 통합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전과 충남의 통합은 인구 360만 명, 지역 내 총생산 178조 원의 규모가 되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충청권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출범한 충청광역연합과도 유기적으로 연계해 향후 세종, 충북까지 아우르는 초광역 행정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첨단 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에 따라 신동, 둔곡, 탐립, 전민, 원촌지구에 3조 2천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바이오 혁신 신약 글로벌 클러스터를 추진하겠습니다. 산업단지 535만 평 조성의 핵심인 나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반도체와 우주항공산업 특화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우주산업 삼각체제의 하나로 연구와 인재개발 거점이 될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를 348억 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구축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의 게임 체인저인 양자산업을 선도할 양자 컴퓨팅, 양자 R&D 플랫폼, 양자 대학원 등이 포함되는 대덕 양자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성장이 미래를 만든다는 믿음으로 미래성장 전략을 지속해 가겠습니다.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에 1,476억 원을 투자해 2027년까지 기존 스튜디오 큐브 등과 연계한 콘텐츠 산업단지로 만들겠습니다. 과학기술 실증 등을 통한 웹툰 인력 양성의 거점이 될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를 2028년까지 399억 원을 투입해 조성하겠습니다. 방산 혁신 클러스터의 핵심 역할을 할 로봇 드론 지원센터를 내년까지 346억 원을 들여 조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지역 공공투자 전문기관인 대전투자금융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출자 펀드 규모를 확대해 지역 창업 및 벤처기업 투자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로 변화가 미래를 열어간다는 생각으로 대전의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약 48만 평의 안산 국방산업단지를 조속히 조성하고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등 우리 시의 국방자원과 연계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 방산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대덕특구가 연구개발에만 머무르지 않고 R&D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맞춤형 산단인 하기지구 특구 개발 사업을 약 7만 평 규모로 신속히 조성하겠습니다. 내년까지 139억 원을 투입해 뷰티 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뷰티 산업진흥원을 설립하겠습니다. 지역 주도로 인재 양성과 취업 창업에서 지역 정주까지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대학 지원 체계 사업에 국가와 함께 744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올해 트럼프 2.0 시대가 시작되는 것과 맞춰 바이오 기업 등 대전의 전략 사업이 미국 본토에 진출할 수 있도록 대전의 자매 도시인 미국 시애틀과 몽고메리 카운티에 통상사무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민생 분야입니다. 첫째로 민생의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 초저금리 특별 자금을 4천억에서 6천억으로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연 60만 원과 카드 결제 통신비 연 11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3정가 등 총 65개소에 대해 공동 배송 시스템을 확대하고 217억 원을 투입하여 전통시장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권 거점 도매시장으로 육성할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4,346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2028년까지 420억 원을 들여 대전 국민안전체험관을 건립하여 실무, 교육 훈련은 물론 시민 안전 체험 교육을 확산해 가겠습니다. 둘째로 민생의 온기가 돌게 하겠습니다.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을 월 15만 원,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월 15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돌봄 활성화를 위해
육아를 책임지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공공의료 체계를 통한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대전의료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7년까지 479억 원을 투입해 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028년까지 136억 원을 들여 어르신 단체 간 교류 거점 공간인 노인회관도 건립하겠습니다. 셋째로 민생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미래 2배 청년 통장은 1,200명에서 1,500명으로, 월세 지원은 2,000명에서 10,000명으로 확대하고,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및 신혼부부 전세이자 지원 등 청년이 자립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청년 부부의 결혼 장려금을 지속해서 지급하고 시민의 생애 지원의 시작인 청춘 남녀 만남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구암 신탄진에 이어 낭월, 정동, 월평까지 6,178억 원 규모의 대전형 청년주택 3,269호를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올 4월 366억 원이 투입된 사회적 경제기업의 거점 시설인 사회적 경제혁신타워를 개관합니다. 내년까지 106억 원을 들여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동구 국제화센터를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혁신을 통해 공간을 살리는 전략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가칭 메가 충청스퀘어를 최고 49층의 쌍둥이 빌딩으로 건립하여 호텔, 컨벤션, 상업, 주거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원도심의 랜드마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종과 충남, 호남까지 아우르는 중부권 교통허브 역할을 할 유성복합터미널 총 449억 원을 들여 올해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민 여러분이 수건 중 하나였던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를 2028년까지 7,176억 원의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고동 제2 매립장 1단계 사업도 내년까지 3,829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유등교는 임시교량 설치 후에 2028년까지 총 437억 원을 들여 명품 교량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상습 교통정체 구간이었던 장대 교차로를 2027년까지 311억 원을 투입하여 장내 교통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입체화하겠습니다. 둘째로 공간을 계속 확장시키는 정책을 이어가겠습니다. 28년 이상 수건이었던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중앙정부와 조정 완료한 총사업비 1조 5,069억 원을 투자해 2028년까지 빠른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일부 도시철도기능을 함께할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도 2027년까지 3,040억 원의 국비를 통해 정상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대청호권 접근성을 높여 관광자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을 내년까지 150억 원을 들여 건설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의 지연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도시철도 3, 4, 5호선의 행정 절차와 계획 수립 등을 동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에 이어줄 9개의 광역교통망과 8개의 순환도로망을 전체 13조 7,485억 원의 예산 규모로 추진하여 충청권 수부도시 대전의 위치를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대전 중심의 순환철도망을 완성시켜줄 사정교 한밭대교 구간 도로를 2,587억 원을 투자해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도시가 만들어가는 공간의 생태와 공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전시민 추억의 공간이자 랜드마크였던 보문산을 전망타워, 케이블카, 우월드 재창조 등 새롭게 탄생시킬 보문산 프로젝트 총사업비 4,221억 원을 투자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약 40만 평 규모의 보문산 수목원을 산림 생태원으로 1,065억 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까지 보문산권역 목달동, 무수동 일원의 산림 휴양단지를 총 96만 평 규모로 1,034억 원을 투자해 조성하여 보문산의 가치를 최고로 올리겠습니다.
약 42만 평 규모의 노롯벌은 1,780억 원을 들여 명품 지방공원으로 정원으로 조성하고 운영 3년 후에 국가정원 지정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를 통해 도시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93년 대전 엑스포가 타 지역민들에게 해자되는 대전의 대표적인 행사였으나 이제 대전은 영시축제로 대표되는 도시입니다. 2년 연속 성공개최의 탄력을 받아 보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완해서 영시축제를 세계인이 찾는 세계적인 축제로 더욱 육성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청년 예술인의 성장과 시민 문화 향유를 위한 가칭 대전 시민합창단을 창단하겠습니다. 서남부 지역의 오랜 수건이기도 했던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을 체육시설과 주거시설 복합단지 총 8,513억 원을 규모로 조성하겠습니다.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는 2027년까지 953억 원을 투입해 배드민턴을 겸용할 수 있는 실내외 테니스장 등 생활체육 집적단지로 만들겠습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는 올해 프로야구 시범경기가 곧 치러질 예정이고 올 3월에 개막전과 여름에는 올스타전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2027년까지 450억 원을 들여 펜싱 전용 경기장을 건립하여 올림픽을 포함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오상욱 선수 등을 배출한 도시답게 대한민국 펜싱 대표도시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둘째로 문화를 통해 도시의 매력을 입히겠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참여하여 기획 디자인한 제2문화예술복합단지는 음악 전용 공연장 3,289억 원, 제2시립미술관 1,754억 원 규모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전 현충원과 연계한 서북권 보훈휴양원과 보훈 복합문화회관 등이 포함된 호곡 보훈파크는 3,026억 원을 투입해 2029년까지 조성하겠습니다. 건축문화 유산적 가치가 높은 태미 도서관이 금년 중 제2 대전문학관으로 새롭게 문을 열 예정입니다. 한밭수목원에 790억 원을 투자해서 예술의 전당, 미술관 등 인근 문화예술단지와 연계할 수 있도록 명품화할 계획입니다. 대청호에는 약 6만 평 규모로 440억 원을 투입해 판매와 재배와 함께 이루어지는 장미공원을 2028년까지 동구와 함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문화가 곧 자산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전국 최대 근대 철도 문화가 서려 있는 소재동을 근대 역사 문화 공간으로 2027년까지 438억 원의 예산으로 조성해 가겠습니다. 대전의 근대 행정, 상업, 문화의 역사를 품고 있는 첫 대전시청사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내년까지 440억 원을 들여 완전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연고 원로 예술인들의 작품과 혼을 담기 위한 사업으로 고 이종수 선생님이 특화된 도자미술관을 144억 원을 투입해 건립하겠습니다. 국가등록 문화유산인 한국전력공사 대전보급소를 지역학 연구시설은 대전학발전소로 내년까지 탈바꿈시킬 예정입니다. 서부지역 대규모 주거단지 확대로 인한 문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관저지역의 제3시립도서관을 2028년까지 276억 원을 들여 건립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특화된 동대전 도서관을 개관하게 되는데 동부지역 문화시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민선 8기를 완성해가는 해이고 인류 경제도시란 원대한 꿈이 무르익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25년 우리시는 인류 경제도시를 향한 미래 전략을 멈춤없이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만남부터 결혼, 육아, 교육, 청년까지 서민의 전체 삶을 책임지는 시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언론인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지난해 국정 혼란과 관련해서 헌정사의 유례가
없었던 증액 없는 삭감만 해서 아주 정부 예산을 통과시키는 이런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됐는데 사실 대전시 예산은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돼서 중앙정부 예산으로 오른 것들은 거의 만족할 수준에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일부 예를 들면 웹툰 클러스터 관련된 일부 예산 반영 그리고 예타가 그때 통과가 안 돼서 기재부하고 상의하면서 예타가 통과되면 증액 사업으로 해보자는 사정교 환밭대교 도로 개설 관련된 설계비 거의 10억 정도였지 아마 10억 또 뭐 자유총연맹 해관 리모델링 관련한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증액 사업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개 이제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감액을 한 다음에 증액을 하는데 증액을 안 하고 감액만 해가지고 변칙적인 이런 국가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정이 뭐 큰 타격은 없지만 우리가 해야 될 전략적인 사업들이 중앙정부가 일부 증액으로 해줘야 할 일들이 그런 기회가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 1차 추경을 하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1차 추경 때 증액 사업으로 꼭 넣어야 될 사업들은 미리미리 중앙정부하고 협력도 하고 해서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CBS 고영수입니다. 시장님 계속 그 민생 경제 강조하시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국비 그러니까 정부 지원이 없어도 중구라던가 여타 이제 저희 대전 근처에 있는 다른 지자체들이 지역 화폐를 그냥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계획들을 좀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대전 사랑 카드 올해 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아예 좀 없애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지금 본 예산에 지역화폐 예산이 지금 10원도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하는 거 보고 그에 맞춰서 우리도 짜야 될 거고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역화폐를 확대해 갈 생각은 처음부터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시장 되고서 얘기했지만 지역화폐 예산이 일부 고소득층, 공직자들, 뭐 공기업 임원들, 뭐 이런 가족들 대부분 시민들 혈세가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요. 오늘 김태흠 지사님하고 어제도 잠깐 보고 뭐 하면서 우리 충남 대전이 특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각자 마련해서 충남도하고 대전은 따로 특별한 대책을 함께 발표하는 걸로 서로 어느 정도 의견을 봤기 때문에 지금 이미 제가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포인트 예산이라도 대전시 독자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할까 그럽니다. 근데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화폐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코로나 이후에 좀 나아질 만한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겹쳐가지고 지금 요즘 여러 가지 대출 문제나 또 소득 손님들 적기 때문에 있는 고통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이미 저희 시는 그에 대한 특단의 대책 차원에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최종적으로 되면 제가 오늘 충청남도 김태흠 지사하고도 그쪽도 설계하기로 했고 같이 설계하면 둘이 서로 가능하면 공동으로 충남 대전은 붙어 있기 때문에 또 통합하는 이런 의미도 있게 해서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할까 그렇습니다.
네, 또 다음 분 받겠습니다. 대전로 이태희 기자님. 네, 대전일보 이태희 기자입니다. 우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미래 부분에 그 안산산단 조성이 담겨 있는데 그 현재 안산산단의 가장 핵심이 GB 해제잖아요. 그 지금 산업은행 감사 조치가 완료돼야 그 국토부 중도위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감사 조치가 언제쯤 완료된다고 들으신 게 있으신지 하고 안산 산단에 대해서 대전일보가 가장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향후 구체적인 일정도 그 이유가 되게 좀 궁금해요. 이렇게 대전일보가 안산 산단에 이렇게 항상 할 때마다 관심이 많을까? 이유가 뭘까? 안산 산단 문제는요. 허태정 시장 때 설계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린벨트 해제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컨소시엄 구성에 미스를 해가지고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 요건으로는 공공기관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산업은행을 공공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됐는데 그것 잘못된 걸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아직 결론을 연말쯤 내준다고 했는데 또 국정이 혼란스러워서 아마 그 연초쯤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연초에 그거 하면 잘못된 구조를 그때 감사원 쪽에서 그거 발표를 하고 나서 우리 도시공사가 참여하든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요건 저 감사원 공식 발표가 끝나면 우리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방안으로 해서 신속하게 금년에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번을 얘기했는데 대전일보에서 계속 저 설계가 잘못돼서 그렇다는 얘기를 꼭 해야 돼요. 설계를 잘못한 사람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안 하고 왜 늦어지냐 맨날 늦어지자고 하는데 감사원에서 감사가 끝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왜 잘못돼서 늦어지는지를 명확히 해서 기사화하는 게 맞다. 우리는 그거 하기 위해서 국방산단이 워낙 급하기 때문에 그 빠르게 하려고 대전시가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 구조에 지금 아직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건데 거의 매듭은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세종텔레비전 인장규 기자입니다. 오늘 그 미래전략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그 춘천광역연합 출범식 때랑 신문무관이 이제 지난주에 심식 때도 발언하신 바 있는데 수도권인 기흥라인과 판교라인은 대전 라인까지 내려야 되는 게 숙명이라고 해서 그걸 실패하면 지방시대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은 임기 기간 동안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장 시급하게 할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하나는 오늘 좀 오전에 그 김태형 도지사님께서 기자실 방문하셔가지고 의원 내각제에 관련돼 있는 내용과 권력 통치구조, 권력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대전 충남 그 통합 공동 추진할 당시 때 그 JP 이제 김중필 두 번째 이제 그런 이제 지역 그러니까 영충호 관련돼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원 내각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서울 중심부에서 판교까지가 15km고요. 그리고 기흥까지 25km입니다. 그런데 그 25km가 갖고 있는 산업, 경제, 정치 이런 모든 게 중심이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끌어내려야 되는데 대전으로 끌어내린다는 것은 150km 정도 내리는 건데 그럼 결국 충청권까지 끌고 내려와야 된다는 뜻인데요. 그래야 대전까지 그 라인이 당겨져야 그 다음 대구 라인이나 광주 라인도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대전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대구나 부산 얘기 들어보면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그냥 아직도 굉장한 것 같고요. 광주도 마찬가지. 대전은 좀 지금 그래도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선 대전이 서울보다 수도권보다 삶의 질이 뛰어나고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이 도시가 매력이 있다 그러면 굳이 이 젊은이들이 서울로 안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려면 경제 규모가 커져야 되고 좋은 기업을 육성해야 된다.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535만 평의 산업용지 구축 그리고 카이스트 충남대 한밭대 등의 지금 고급 인재 육성 실력 있는 인재 육성 또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들의 자금 돈을 수혈할 수 있는 투자금융 설립 또 나아가서 대전을 본사로 두는 지금 인터넷 뱅크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까지 이 복합적으로 어울려져 있다고 합니다. 또 기업 유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특히 대전은 ABCDQR 6개 전략사업 우주항공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국방 그리고 양자 로봇까지 미래 전략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대한민국 경제에서 가장 획기적으로 변화가 하는 그런 도시로서 성장하면서 수도권 1급 체제에 유일하게 대항할 수 있는 대전 충남을 함께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의원 내각제 부분은 뭐 김태흠 지사께서 어떻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의원 집정부제나 의원 내각제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시대가 권력이 대통령제로 중심적으로 집중돼 있는 것도 이제 사실상 끝이 났다. 이제 시대적인 요구에 또 국회가 거대 의석을 가지고 사실상 의회 독재처럼 운영하는 것도 이것도 이미 국민들이 많이 그래서 다당제가 가능해야 되고요. 다당제가 가능해야 되고 또 저는 뭐 제가 정치학을 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제1당이 대통령하고 아마 일부 내각을 맡고 제2당이 총리나 또 나머지 내각을 맡는 어떻게 1, 2당이 공동정권인 것처럼 운영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의원 내각제가 이제 해산 같은 경우가 너무 빈번해서 국정에 혼란이 올 거 하는 걱정 이런 게 있을 텐데 의원 내각제가 되면 다당제 구조가 가능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권력을 향한 끊임없는 갈등과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돼야 할 때가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 개정을 해서 어느 당, 한 당의 승자로 권력을 독식하는 이런 구조를 빨리 깨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한 단계 끌어올려야 된다. 지금 구조로 계속하면 제 국가가 불행하다 이렇게 보고요. 역대 대통령 중에 행복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 대통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에 퇴임 후에 행복할 수 있다? 아주 오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다음 대통령, 그 다음 대통령도 다 불행하게 될 겁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국가의 격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 헌법 전체의 불합리한 구조들을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정치권이 싸우는데 지금 서로 정권을 잡고 서로 이런 데 극한투쟁할 게 아니고 이제 서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내 개인의 그 정치적인 그런 목적이나 이런 것보다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을 해서 한번 뒤로 물러나 서로 한번 진지하게 헌법 개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 시정과 관련해서 가능하면 네, MBC 이승섭 사장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MBC 이승석 기자입니다. 예. 전국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MBC는 저 그런 얘기하면 계속 왜곡해가지고 질문하면 꽉 저 왜곡해서 그대로 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쭤보려고 하는데 MBC는 답을 안 하겠습니다. 질문 여쭤봐도 될까요? 예? 질문을? 아니 됐습니다. 답해서 하면 왜곡할 건데 뭐 답하면 뭐 합니까? 안 하는 게 낫지. 네, 다음 분 질문 좀 네. 받겠습니다. 네, 여 기자님. 더백대 정혜준 기자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 보물선 프로젝트를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래도 이 내용을 넣으셨는데 지금 지난해 10월달에도 브리핑은 한번 취소하셨고 그 12월달에는 이제 계엄 정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소를 하셨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도 없고 지금 많은 사람들도 궁금해하는 사안인데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도 지금 다들 모르겠고 또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공영개발로 지금 선회했다는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 결정은 마무리를 했고요. 곧 브리핑을 하게 될 텐데 지금 국정 상황이 워낙 시끄러워서 보문산 프로젝트는 시민들도 좀 알아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요 시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총액 정도는 발표했고요. 5월드는 3천억 조금 더 들여서 중부권 대한민국 거의 최고 수준으로 완전히 개편하는 안을 도시공사가 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공사가. 그리고 현재 안은 5월드에서 실호봉까지는 케이블카가 아마 2.4km쯤 될 겁니다. 케이블카로 하고 거기서 중간 한 능선 중간 지역에 왜냐하면 산림훼손 부분이 이미 돼 있는 쪽에 타워를 건립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그게 한 노국장 900m쯤 되나요? 900m는 모노레일로 하고요. 거기서 대사동까지는 친환경 버스로 해서 3단계 구조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도시공사가 추진을 하고 나머지는 대전시가 타워만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나중에 공식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뉴스픽 김수진 네, 뉴스페이스 김수진 기자입니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 관련해서도 이번에 추진 사업으로 올해가 들어갈 건데 이거를 위해서는 행안부 차원의 전국적인 행정구역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국정 혼란으로 행안부가 내부적으로 조금 조치하는 상황인데 이게 임기 내 추진을 원래 목표로 하신 걸로 그때 말씀하셨는데 대전 충남 통합이요? 관련해서 이거 관련해서 좀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좀 지금 민관협의체는 이미 구성을 했고요. 거기서 논의를 지금 하고 있고 민관협의체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빠르게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특별법까지 마련하는 걸로 했고요. 근데 이제 정치가 좀 안정화돼야 뭐 우리가 의견도 더 듣고 뭐 일부 정치권 얘기는 왜 그러면 본인들한테는 먼저 얘기를 안 해주는데 지금 민관협의체에서 안이 충분히 나와야 그걸 가지고 이제 협의도 하고 할 텐데 지금은 의견 듣는 과정이고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끝나면 저희 목표는 어쨌든 지방선거 전에 통합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목표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충남 대전 쪽 의회나 이런 데서는 뭐 상당히 많이 동의하는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통합안을 먼저 마련한 다음에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국회에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의견을 모으고 이제 지금 모아질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을 만들어가고 빨리 지금
해서 진행할까 그렇습니다. 네, 그 이상 말씀드리면 혹시 시정과 관련해서 뭐 추가로 한 분 정도 더 혹시 또 추가